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로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밑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에 뭘 담으시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MG와 일하고 있다고 적으시겠어요? 아니면 알파와 일하고 있다고 적으시겠어요? 혹은 아니면 신입사원들과 일하고 있다고 적으시겠어요? 여기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영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김대리와 일하고 있어요. 김대리는 MG도 아니고요, 알파도 아니고 신입사원도 아니고 혹은 기성세대도 아니고 X세대도 아니에요. 김대리는 김대리예요. 김대리는 김대리입니다. MZ세대가 아닙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여부, 인종, 결혼 여부, MBTI, 그의 출신 지역, 전공, 그의 어떤 선호하는 취향, 주말을 보내는 방식, 수많은 다양한 개인을 감싸고 있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거 세대로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개인을 구성하는 퍼스널리티를 MZ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게다가 요즘은 저는 MBTI 유행병, 병처럼 유행했죠. MBTI 유행병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저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익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요? 세대나 집단으로 보던 것을 개인 퍼스널리티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었기 때문에요. 너 T지? 라고 하는 순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를 이해하려는 경향도 좀 있기도 하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T와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김대리랑 일하고 있는 겁니다. T가 김대리의 개성을 대표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기도에서 제조업하고 계신 여러분, 외국인 직원과도 일하고 계시죠. 네. 요식업 하고 계신 여러분, 외국인 직원과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온 사람과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응우엔 짜이. 기업 규모별 외국인 취업자 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4명 이하가 20만 명이나 되고요. 300명 이상인 조직에도 2만 8천 명이니까 전체 합하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이 육박하고요. 앞으로 외국인 취업자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단화와 유형화의 오류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뭐 조선 동포들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개인은 사라지고 그 인간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울 사람과 일하고 있지도 않고 MZ세대와 일하고 있지도 않고 내 옆에 있는 그 김대리랑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성을 살려주자는 이야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더욱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이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젠지 세대, 알파 세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86%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는 모락모락 인구조사 통계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니어를 재고용하고 있죠. 정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67세, 60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어느 순간 내 옆자리에 70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는 우리가 뭐 베이비 부모 세대는 힘들다, 60대는 힘들다, 알파 세대 힘들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랑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팀에 발령 받았어요. 어느 팀에 발령 받으면 내가 20대면요 바로 위 사수가 한 25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위 사수가 한 30살 정도 됐고요. 여기에 책임자는 글쎄요 35세 정도면 그 한 팀에서 의사소통이 다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척하면 척이죠. 척하면 척이고 하면 어죠. 왜요?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15년 잡았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신입사원 혹은 주임 대리 시절에요. 제 밑으로 한 3살 정도가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인 컨펌을 받는 2차 컨펌자가 제가 한 30살일 때도 2차 컨펌자는 35세였어요. 사석에 가면 형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살에서 10살이면 충분히 대화가 되던 시절에서 우리는 일했단 말이죠. 굳이 큰 나이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일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60대 아직도 정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65세까지 갈 날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별로 없어요. 예, 50대, 40대, 30대, 20대 중간에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한 명 있으면요. 50대 한 명 있고 40대 없어요. 30대도 없어요.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죠. 귀하고 귀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 20대의 바로 윗사람이 50대예요. 50대예요. 이거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궁금해. 자, 20대가 50대한테 자기 아버지 뻘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 50대가 20대한테 자기야 이리 와봐.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층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뒤집어 보면 내가 20대일 때 신입사원 생활했던 거랑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신입사원 생활하는 거랑은요. 너무너무나 새로운 경험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팀이다 라고 하던 이 시절의 패러다임과 감성으로 우리는 한 팀이다. 호년일체 조직이 돼가지고 척하면 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야지.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다양성 스탠다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조직 내에서 목적 중심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대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기업이 성장할수록 세대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이념, 지역, 문화적 특징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이들이 모여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넓은 시선으로 보면서 차이의 종류가 적어서 넓은 시선에서 보면 차이의 종류가 적은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면이 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세대 간의 차이를 크게 보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세대뿐 아니라 인종, 종교, 이념, 지역, 문화, 문명적 차이가 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끝판왕이 실리콘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 뭐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아서 최고의 생산성을 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기는 뭐 제가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사람하고 개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뭐 공식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혼인증명서 끊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뭐 나는 아내를 4명 두겠다 그러면 뭐 4명도 끊어주고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뭐 해주고 여자끼리 결혼하겠다 해주고 뭐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뭐 미국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의 나라라고 합니다만 뭐 크리스찬만 있는 거예요. 무슬림, 부디스트, 힌두이스트, 아나키스트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고 우리 틀려요, 우리 달라요, 저는 중간자 역할 할 거예요. 아이고 그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예요. 이게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한 엄마가 쌍둥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쌍둥이 노는 걸 보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애들은 잘 커요. 와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쌍둥이인데 정말 달라요. 경우에 따라 정말 틀려요. 이렇게 말하죠. 정말 틀려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쌍둥이지만 엄마가 바라볼 때는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첫째와 둘째가 너무너무나 다른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옆집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그놈이 그놈인 거죠. 옆집에서 볼 때는 첫째나 둘째는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끼리 낀 세대다 이야기하고 밀레니얼이다, 나이 차이가 난다, 세대 차이가 난다,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집단화, 유형화해서 아이고 T니까 그렇다, F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을 뭘 괴상시킵니다. 인간성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하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서로 인격 성숙시켜주자라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목적 먼저, 조직 나중입니다. 조직은 일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목적성이 약화되면 수많은 잘못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수많은 형태의 질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조직도 목적의식이 사라지면 수많은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 질병 중에 하나가 계층 간의 갈등이죠. 부서 간의 갈등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죠. 경영자의 말을 안 들어 먹어주는 거죠. 관리자의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는 중간자 역할입니다 라는 아쉬운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목적 중심 조직이란 목표 지향적인 조직 구성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구조가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목적을 향해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서가 자꾸 바뀌는 게 왜 문제입니까? 목적이 바뀌면 부서가 바뀔 수 있죠. 왜 우리는 피라미드형 조직이 돼가지고 상명하복의 시스템만 유지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왜 영업부서의 그 영업 담당자는 왜 영업팀장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목적에 따라서 생산팀장이랑 같이 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형 조직, 애자일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을 이렇게 상호 크로스하게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하고 셀 중심으로 움직이죠. 이게 뭡니까? OKR의 스크럼 조직이잖아요. 스크럼 조직이잖아요. 아하, 3개월 단위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시다. 목적에 맞다면 조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직은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메커니즘 조직이 아니라 오거니즘 조직이 돼야 되죠. 기계장치처럼 교조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유기체처럼 세포처럼 분열과 복제와 통합을 거듭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많은 조직에서는요 적용합니다. 요즘 네이버 시끄럽습니다만 조직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키운 곳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네이버가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렇게 확산한 데에는 셀 방식, 그러니까 스크럼 방식, 목표 정해놓고 무조건 상명하복해 라고 하기보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TF도 만들어보고 프로젝트도 만들어보고 경영자와 신입사원이 함께하는 팀도 있고 대리들만 모여있는 팀도 있고 한 개 크로스 펑셔널, 한 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함께 있는 팀도 있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네이버가 지금의 네이버가 되는 거죠. 또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다음에 또 그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또 TF도 구성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1세대 기업인데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선도적 그룹으로 잘 나가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기업은 업무상의 구별보다는 조직 전체의 목적 공유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업무 분장을 이미 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무기술서 프로젝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TO 프로젝트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가면 그거 해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거 마무리할 때는 유연함에 대한 강조점 잃지 않고 있죠. 해당 업무의 기초 지식에 대한 스터디를 해가면서 유연하게 조직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변혁적 리더십이죠. 조직의 공동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헌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호 신뢰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도 필요하죠. 영감적 동기부여도 필요하죠. 지적인 자극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개별적 배려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동료 직원들을 이끌어갈지, 경영자는 나만의 확고한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시켜주는 리더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